안녕하십니까. 부산은 세계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엑스포가 열리면 발전된 모습과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부산의 문화도 함께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장원차 문화교류회에서 부산 문화 활성화 방안으로 부산의 문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부산은 다양한 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덕도에서 발견된 구스키 유적은 부산이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부산은 금정산, 해운대 등 천혜의 아름다운 환경과 따뜻한 기후가 있는 우리나라 제2의 도시입니다. 또 인류가 함께 평화를 위해 싸운 유해 묘지가 전 세계 유일하게 부산에 있습니다. 홍난의 시기에는 부산이 우리나라 수도 역할을 했으며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선두에 선 도시였습니다. 부산은 바로 대양들과 이어져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성격도 넓고 화통합니다. 그렇지만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또한 정이 많아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 누구나 마음으로 환영하는 박력 있고 정이 많은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조선시대 동네 도읍으로 확대 발전하면서 현재 많은 행정구역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다양한 문화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 부산 전체를 아우르고 함께하는 문화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문화활동에 있어서 먹거리, 마실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종 축제에도 가수들을 초청하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문화로 그중 해운대의 최치원 선생, 기장의 원효대사의 유산과 동네와 기장에 있는 조선의 교육기관인 향교와 서원을 부산의 중요 문화자원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원효대사나 최치원 선생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위인들입니다. 그럼 이들을 대표하는 중심지는 어디일까요? 그분들의 출생지에서도 그들을 알리려고 합니다. 서양의 중세 유명한 화가들은 국적이나 소속은 제각각이었지만 그들을 대표하는 작품은 대부분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작품을 보기 위해 프랑스로 가야 합니다. 이처럼 원효대사나 최치원 선생의 중심은 탄생지가 아니라 그분들의 정신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고 실천하는 곳이 대표가 될 것입니다. 그곳이 부산입니다. 최치원 선생과 해운대 문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는 최고의 해수욕장과 마첼루 빌딩, 그리고 장산에 관련된 많은 문화 소재가 있지만 그중 해운대를 명명한 최치원 선생이 해운대 문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최치원 선생에 대한 평가를 달리해야 합니다. 보통 최치원 선생에 대한 소개는 당나라에 유학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관리 생활을 하면서 토항소 경문을 지어 이름을 날리는 등 문장에 뛰어났으며 신라에 돌아와 시무책 12여조를 지은 학자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관리 생활이나 문장 능력은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신라에서도 신라 참최라 하여 최치원 선생과 비슷한 이력을 가진 최승우와 최은위가 있습니다. 최치원 선생을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로 받들어야 하는 것은 이런 기존의 시각이 아닙니다. 보통 다른 나라에 유학하면 그 나라의 문화에 익숙해져서 선진국가의 사상이나 문화를 숭배하고 따르게 됩니다. 주위에 일본을 유학하고 온 사람들을 보면 평소 즐기는 음식이 스시나 우동이고 일본의 문화로 한국의 문제를 비교합니다. 최치원 선생은 어린 나이에 중국에 유학하여 16년간 중국에 살면서 공자, 맹자 등 중국 사상을 배워 과거 시험에 합격했고, 나아가 중국에서 불교의 문화도 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에 돌아와 중국의 유교, 도교, 불교의 핵심 사상은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풍류라는 개념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였습니다. 이 점이 중국의 문화를 모두 습득한 최치원 선생의 시각이기 때문에 더욱 대단한 것입니다. 해운대는 이러한 그의 위대함을 제대로 해석하여 이를 알리기 위한 기념관을 통해 최치원 선생의 정신을 해운대 문화의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무리 좋은 문화라도 현대인에게는 먹거리, 마실거리, 즐길거리가 함께해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치원 선생의 문집인 개원필경에 차에 관한 기록이 8번 정도 나옵니다. 부모님을 위해 중국에서 차를 사 서라벌에 보냈고 선생도 차를 즐겼습니다. 최치원 선생이 마시던 차는 지금의 차와 형태나 만드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최치원 선생이 마셨던 차를 재현하여 해운차로 명명하고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보고 마시면서 최치원 선생의 사상과 정신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런 방식은 여름철에 해운대를 찾는 많은 관광객과 외국인들에게도 최치원 선생을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동백섬에 차나무를 표본 재배하고 참관자들이 최치원 선생이 마시던 차를 만들어보는 체험시설과 마셔보는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최치원 선생의 해운대 문화를 그림으로 도식화한 것입니다. 현재 동백섬 주차장에 약간의 차나무를 심고 그것을 만드는 공간을 확보하여 체험하게 한 다음 시음과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차의 판매를 위한 대규모 생산은 기장과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운대의 또 다른 역사로 일본인의 만행인 임진왜란의 시작과 끝을 모두 겪은 부산에 1608년 2월 동네 부사로 부임한 이안룰이 전화가 끝난 지 9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처참한 전쟁의 참상을 대변하는 글 입동네부를 동백섬에서 썼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이웃이지만 수천 년 동안 비무장한 양민들을 약탈한 왜구였고 여러 번 우리를 침탈한 일본인들의 특성을 잊지 않고 항상 유비무환해야 하는 경계의 의미도 최치원 선생과 함께 알려야 합니다. 해운대는 부산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현재 아름다운 건물과 환경에 더하여 먹거리와 상점들의 디자인도 좀 더 국제적 수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먹거리, 볼거리는 관광의 핵심이고 가장 많은 인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해운대에서 삼계탕으로 식사비를 10만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통 음식을 예쁜 그릇에 멋지게 담아 코스로 나누어 내면 훨씬 더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해운대에 우리 전통 음식 연구소를 만들고 관광객들이 함께 음식을 만들어 보는 체험과 나아가 주위 상점이나 음식점의 디자인이나 음식의 플레이팅과 음식 맛에 대한 컨설팅으로 국제도시 해운대의 기억을 올려야 합니다. 다음은 부산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빵집인 옵스와 많은 제빵 명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높은 수준의 제빵 체험을 해보는 장소를 만듭니다. 나아가서 제빵 학교를 부산에 설립하여 국내 젊은이들이 와서 배우고 외국에서도 유학을 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장의 문화 자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은 신라의 수도인 서라벌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라시대의 기장은 경주에 물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기장에 남아있는 신라의 토성과 토기, 자기의 가마터 유적과 다양한 도자기 흙들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기장은 조선에도 궁중의 그릇을 공납하였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일본인들의 주문 도자기를 제작한 부산요에 도자기 흙과 기장 출신의 기술자가 책임자로 임명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으로 신라시대 각 사찰에는 차나무를 심었습니다. 신라시대 사찰이었던 기장향교의 뒤편에는 신라시대부터 이어진 차나무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또 기장에는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세웠다고 하는 장안사, 안적사, 선여사, 취정사의 4대 사찰과 척반함이 있습니다. 더하여 원효가 차로 사람을 구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기장은 이러한 다양한 차와 관련된 유적들을 통합하고 차나무를 재배하여 무예백차로 또 해운대 최치원 선생의 해운차를 생산 공급할 수 있습니다. 원효의 무예백차 전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기 670년경 원효대사가 기장의 산속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나무잎을 보여주며 백성을 구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주위에서 차나무를 발견하고 절에서처럼 찌는 도구가 없어 단지 볕에 말리게 됩니다. 말린 차를 망태에 넣고 마을에 내려가니 마을에 역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었습니다. 원효대사는 가져온 차를 끓여 마시게 하였더니 역병이 나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원효가 차로 사람을 구한 전설과 그의 사상이 결합된 무에다의 운동에 대해 뒤편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래 기장의 향교와 서원 문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의 동래구 기장군에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향교와 서원이 있습니다. 부산은 인구도 많고 관광객도 많은 국제도시입니다. 이러한 대도시의 특징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원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서원 향교보다 조선의 선비 사상을 알리기에 더욱 유리합니다. 부산의 향교를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향교 문화에도 역시 마실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긴 차문화를 기장의 장군청 유적지에서 선비다법으로 재현하였습니다. 선비다법은 향교를 찾는 방문객들이 조선의 선비 정신을 배우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좋은 문화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향교에 더하여 체험 공간으로 활쏘기, 그네, 윷놀이, 널뛰기, 스예, 한지 만들기 등으로 방문자들을 참여하게 합니다. 더하여 향교 근처에 부산시가 인정하는 격이 있는 전통 음식점들도 함께 소개합니다. 앞서 살펴본 여러 제안들 중 부산의 대표 문화로 원효에서 시작된 무에다의 운동을 제안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에다의 운동이란 1300여 년 전 민중과 함께한 원효대사가 삶에서 실천한 화쟁과 무예 사상을 차문화에 적용한 것입니다. 무에다의 운동은 일주일에 1시간 혹은 일정 시간을 정해 가족이 모여 차를 통해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지는 운동입니다.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지인들과 차를 마시는 잣자리에서 원효대사의 사상인 화쟁과 무예 정신을 지켜야 합니다. 잣자리에서 지켜야 하는 화쟁과 무예 정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데 이를 해소하는 화쟁은 상호간의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예다회에서는 화쟁을 이루기 위해 상대를 존중하는 말을 한다로 해석합니다. 일체의 걸림이 없으면 생사를 초탈한다는 무예사상은 평소 가족이나 상대를 대할 때 정성을 다한다면 언젠가 올 마지막 순간에도 후회나 아쉬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무예의 삶을 살기 위한 잣자리에서는 상대에게 정성을 다한다로 해석한 것입니다. 잣자리에서 이 두 가지 정신을 지키는 것이 무예다의 운동입니다. 부산의 대표 문화인 무예다회 운동이 세계적인 정신문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문화는 고급 정신문화입니다. 이곳의 일본은 차로 세계 자신들이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알리고 있고 일본의 이미지가 개선되었습니다.
우리는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문화는 일본처럼 오랜 시간을 거친 격식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또 격식이 복잡한 자문화는 오히려 세계화의 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에다의 운동은 가족이 모여 차를 마시면서 상대를 존중하는 말을 한다와 상대에게 정성을 다한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러한 무에다의 운동은 복잡한 격식이 없어 누구나 행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집니다. 원효는 기족이고 존경받는 불교의 대사였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헌신한 숭고한 인격자로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무에다회는 원효의 삶과 정신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실천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정신이 발현된 것으로 평소 서로 돕고 위기에 뭉치는 우리 민족 정신을 대표합니다. 이는 한국을 넘어 세계 사람들이 화합하는 정신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에다의 운동은 홍익정신을 실천하는 방편으로 가족에서부터 시작하여 직장과 사회에서 유행이 되고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에다의 운동은 미주, 유럽뿐만 아니라 아세아, 아프리카나 중동 등에도 한류에 편성하거나 세종 확단과 고이카의 활동에 접목하여 한국의 정신문화로 알릴 수 있습니다. 무에다의 운동이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운동으로 확산되면 부산은 전 세계 무에다회에 관련된 사람들이 찾아오는 성지가 될 것입니다. 이상 저희들이 제안이 부산에서 토론되고 나아가 부산 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